안녕하세요. 율렉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조금 증상이 보였는데 이번에 감기를 확실하게 걸린 것 같네요. 그래서 가뜩이나 좋지도 않은 목소리인데 또 졸렵기도 하고 뭐 그런데 감기까지 걸려서 상당히 좀 코맹맹이 소리에다가 더 처진 목소리를 들릴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과정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요, 월드와이드웹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웹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웹과 관련된 플랫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만드는 거기 때문에 웹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그림은요, 과거에 콘솔 기반의 그러한 운영체제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은 이런 형태의 그런 메뉴를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했었어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인터 네트워크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로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를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의 그 응용 프로그램들이 나오게 됐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여기 보면은 여기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게 있죠. 예, 있고요. 여기 위에 보면 고퍼라고 하는 게 있었고 또 FTP 그 다음에 아치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가 문서라고 하는 걸 검색할 때는 90년대 초반에 고퍼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 월드와이드 웹 이걸 이용해서 문서를 검색했었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찾기 위해서는 뭐 아치를 이용해서 파일을 찾거나 그리고 FTP를 이용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그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월드와이드 웹을 이용해서 파일을 다운받기도 하고 파일을 찾는 것 또한 월드와이드 웹을 이용해서 하거나 그러는데요. 간단하게 우리가 웹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했으니까 여기 월드와이드 웹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드와이드 웹은 기본적으로 줄여서 말하면 그냥 웹이라고 말하는데요. 월드와이드 웹이 이 고퍼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기능을 가져요. 인터넷상에 떠있는 여러가지 문서들을 찾아서 우리가 그 문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아주 극명하게 갈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월드와이드 웹은 바로가기와 같은 그런 검색을 하지만 이 고퍼라고 하는 것은 목차 검색을 통해서 문서를 검색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 생명 주기로 봤을 때는요, 그 하이퍼 텍스트를 갖고 있는 월드와이드 웹, 이 웹이 더 먼저 나왔는데, 실제로 사용된 것은 고퍼라고 하는 서비스가 먼저 서비스돼서 사용되다가, 뒤늦게 이 웹이라고 하는 것에 브라우저라고 하는 기능이 포함되면서, 이 월드와이드 웹이 갑자기 급부상하게 됩니다. 월드와이드 웹과 고퍼를 좀 비교하기 위해서 고퍼라고 하는 서비스를 가상으로나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퍼 서버에 접속을 하게 돼요. 그러면 고퍼 서버는 문서를 카테고리별로 구분해서 제공해 주게 되어 있고요. 사용자는 그 카테고리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또 다른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아티클 또는 기사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기사를 찾아서 보다가 이걸 내가 갈무리하고 싶다 그러면 갈무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서 내 로컬에 저장할 수도 있는데 이 고퍼를 사용할 때 단점이 하나 있죠. 내가 이 어떠한 문서를 찾았을 때 고퍼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식으로 목록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내가 검색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검색된 내용은 반드시 이렇게 텍스트 형태에 이루어져 있고요. 단순한 텍스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보고 싶으면 또다시 목록으로 가서 루트에서부터 찾아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죠. 반면에 웹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팀 버너슬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고안된 건데 그 웹은 텍스트 문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 것을 포함한 그런 문서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루트에서부터 문서를 찾는 카테고리 형태의 목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 보여지고 있는 문서 중에서 특정한 하이퍼텍스트를 클릭을 하면 관련된 내용들을 바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게 돼요. 결국은 이 웹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고퍼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연관되어 있는 바로 문서 현재 문서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아티클을 바로 찾아볼 수 있느냐 아니면 현재 연관되어 있는 문서를
목록형으로 다시 찾아보게 하느냐, 이런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하이퍼텍스트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바로 이 사진 속에 보이는 팀 버너슬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90년쯤에 어디 있었냐면은 위에 보이는 지역이 있었는데요. 이 지역은 프랑스와 스위스의 경계면에 있는 지역으로서 선이라고 하는 기구가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기구는 어떤 것이냐면, 오른쪽에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아주 커다란 원띠를 갖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바로 이 왼쪽 사진과 같은 지역입니다. 여기가 바로 입자 가속기가 있는 곳이에요. 입자 가속기는 물리학자들이 우리가 본질, 입자의 본질을 연구하는 곳으로서 여기서 입자를 가속시켜서 충돌 시험을 통해서 거기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의 작은 입자들을 연구하는 곳인데요. 이때 팀 버너슬리는 1990년에 여기에 컴퓨터 엔지니어로서 여기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팀 버너슬리가 그 물리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니까 이런 문서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다가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포함된 문서를 제안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문서를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프로그램을 여기서 만들면서 최초의 웹서버를 만들어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1990년에 팀 버너슬리에서 제안되고 있고, 그리고 팀 버너슬리가 테스트용으로 만들어봤던 그런 웹서버는 그렇게 크게 인기를 끌지 못하게 되죠. 왜냐면은 그 콘솔 화면에서 하이퍼텍스트에 대한 내용들을 이용해서 문서를 검색하는 방법은 그렇게 실용적이거나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93년쯤에 이 사람 이름 마크 앤드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 의해서 브라우저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 브라우저는 하이퍼텍스트를 아주 효과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주 뛰어난 도구가 되는데요. 이 사람에서 만들어진 처음의 브라우저가 바로 모자익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용화 되었는데요. 90년대는 이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그 브라우저가 거의 전 세계 유일무이한 그런 브라우저 역할을 했었죠.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하이퍼텍스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래도 하이퍼텍스트를 이용하는 기본적인 문서 전달 방법은 팀 버너슬리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골격은 팀 버너슬리가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으로 인해서 문서를 전달받는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용자가 있고요. 또 한쪽에는 서버가 있죠. 그 가운데 HTTP라고 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존재하는데,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토콜이라고 하면 많이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것이 어려우면 그냥 간단하게 방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풀어서 한번 얘기해보면, 하이퍼텍스트를 이용해서 문서를 트랜스퍼, 전달하는 프로토콜, 방법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규격화되면 그것이 곧 규약이 되고, 그 규약을 우리는 프로토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하이퍼텍스트를 이용해서 문서를 전달하는 그런 규약 또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는 브라우저를 만나게 되고요.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하이퍼텍스트는 특징적으로 파란색으로 밑줄 그어져 나타나는 것이 기본 스타일인데요. 이거를 사용자가 클릭하게 되면은 웹서버는 그것을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요청된 문서를 자기가 뒤져서 돌려주게 되는데요. 이때 웹서버는 많은 문서를 갖고 있겠죠. 그리고 이 많은 문서 중에서 내가 어떤 문서를 요청할 것인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사용자는 클릭을 할 때 이 하이퍼텍스트에는 바로 어떤 내가 서버에다가 요청하게 되는 그런 문서에 대한 식별자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 하이퍼텍스트에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URL이라고 하기도 하죠. URL이라고 하는 것은 Uniform Resource Locator라고 해서 우리가 원격에 있는 어떤 문서 또는 이미지와 같은 리소스가 존재하는 위치를 가리키는 그런 식별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식별자를 이용해서 웹서버에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알려주게 되고요. 그럼 웹서버는 그 식별자를 이용해서 문서를 찾아보다가 걔를 찾게 되면 돌려주게 되죠. 이것이 바로 HTTP입니다. 그리고 팀 버너슬리는 이런 HTTP를 이용해서 구축된 이 세상을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했고요. 우리는 그것을 줄여서 웹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된 이 서버를 우리가 웹서버 또는 사용된 문서를 웹문서, 그리고 이 브라우저를 웹브라우저로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웹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이 HTTP는 특이하게도 이 문서 검색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요청해서 받은 그런 문서의 결과를 보면 이 문서에는 또다시 하이퍼텍스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간단하게 얘를 클릭을 함으로 해서 또 다른 요청을 할 수 있고, 또 돌려받은 문서에는 또다시 하이퍼텍스트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서와 관련된 컨텐츠를 아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웹이 과거에는 단순하게 문서를 검색하고 전달하는 목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웹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전달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동영상도 그렇고 파일도 그렇고 문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들을 웹을 통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과 웹을 혼돈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용자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웹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웹 프로그래밍도 바로 이 웹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게 되는 프로그램이 될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